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올해 말이면 전북 순창군에 훈몽제 선비의 길이 완공됩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 이 길은 서부권 관광 코스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의 훈몽제 선비의 길 조성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예정대로 올해 말까지 모든 공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순창군이 2015년부터 추진 중인 훈몽제 선비의 길 조성 사업은 조선시대 인종의 스승이었던 김인후 선생이 후학양성을 위해 지은 학당인 훈몽제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의 생가터를 잇는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선비의 길 조성, 훈몽제 대하감 주변 쉼터 및 포토존, 수변 전망대 설치를 비롯한 내장산, 추령장성촌,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서부권 관광 코스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정지역 순창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어우러진 역사문화 탐방로의 경우 석보 유원지 진입 구간을 황토 포장하면서 살아 숨쉬는 생태계 그대로 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선비의 길 400m 구간에는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강과 숲 등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한편 군은 훈몽제 선비의 길 조성을 통해 조선 유학과 관광이 결합된 문화유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비의 길 조성 사업을 통해 그동안 유학 강의에 치중했던 훈몽제와 초대 대법관인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등 지역에 산재한 문화자원을 엮어 걸으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강직하고 청렴한 선비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는 유희광입니다. 전북 남원시의 쌀 산업이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원시와 농민들이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와 농민들이 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12일 남원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쌀 산업은 공급 과잉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농사를 지어놔서 고품질이니 단지니 여러 가지 이제 쌀을 농사를 지어서 소비가 잘 안 되니까 농사진 사람으로서 그 심이랄까 그 어려움은 상당히 뒤따를 수밖에 없고. 이날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배 면적 감소를 통한 공급 조절, 쌀의 고품질화 등 두 가지가 도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는 쌀 재배 면적을 지난해 9,325헥타르에서 올해 8,905헥타르로 줄여갈 계획입니다. 고재권 국립식량과학원 연구관은 꼼꼼한 생육조사와 철저한 토양관리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증산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그 양산, 증산 위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가 온 거 아니겠느냐. 이날 토론회에는 남원시 공무원과 농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는 한결입니다. 농업 위주의 전북 완주군에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산업도시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 2단계 조성 사업과 완주 삼봉 웰링시티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 10만 돌파는 초입기 상태입니다. 완주군은 이어 산업단지 2단계와 농공단지 조성 등을 추진해 이들이 완공되면 산업단지 전체 규모가 321만 평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완주군 테크노밸리 2단계는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재 부담률이 70% 이상 협의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2017년 7월까지 설계 완료 후 10월경 공사 착수 예정이며 산업용지 등 분양 계획은 2018년 초 분양 공고할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완주군 후 15만 인구 자족도시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이처럼 삼봉지구 개발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이 완공되면 인구 15만 가족도시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도 중에서 처음으로 안전신고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한 도민 3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도로와 시설물 등의 위험 요소를 신고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다수 신고 부문에선 이거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남원 지회장이 위험 요소 개선의 경우 조현진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은 최대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로 차등 지급되며 하반기에도 안전신고 우수자에게 포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초소형 전기차 시대가 열립니다. 지난 11일 세미시스코가 세종시 미래산업단지에 초소형 전기완성차 생산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가진 세미시스코 생산공장은 19,286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해 공장동, 사무동, 완성차 보관소 등을 갖춘 미래일반 산업단지 제1호 입주기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미시스코 세종공장은 자체 개발한 초소형 전기완성차를 6월부터 가동함에 따라 연간 2,000에서 3,000대를 생산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북 남원시가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는 이벤트로 아기 남원 시민증 발급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아기 남원 시민증은 출생 1년 이내에 신생아에게 발급되며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첨부해 출생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형태의 카드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가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띠, 혈액형, 부모 성명, 연락처, 부모의 바람 등이 인쇄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한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는 랜섬웨어 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또는 118 상담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6개국의 고위 및 중견 공무원 19명이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및 지역개발 전략을 전수받고자 6월 3일까지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아프리카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과정을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한국의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교육과정 모듈별로 현장과 강의의 연계성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